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금일 체크해드릴 종목은 U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옥 관련주로서 시세를 보여주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영상 컨텐츠 제작 이쪽으로 미디어 관련주로 시세를 보여주다가 또 이제 메타버스, NFT 이쪽까지 테마를 타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컨텐츠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일전 장중 리딩 혹은 제 실시간 방송에서 이제 뉴에 대한 대응법을 좀 잡아드렸어요. 이제 뉴 반등 차례 왔으니까 한 17,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평단가 이 아래로 조절해서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16,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다음 날, 다음 날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17,000원 부근이라고 해서 그냥 어, 안 팔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영상을 남겨드려요. 그래도 그때 아마 좀 비중을 줄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미디어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대부분 다 힘이 없어요. 최근에 시장에 돈이 집중됐던 섹터였는데 어, 월, 화, 폭락장 이후 이제 수, 목, 이거래일 정도 반등을 보여줬죠.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돈이 집중됐던 메타버스라던가 영상 컨텐츠 쪽, 이쪽의 돈이 다른 쪽 섹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나쁜 섹터는 아닙니다. 뉴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단순히 영상 컨텐츠 제작, 이것만 볼 수는 없어요. 자, 내일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오문이었나? 오문이? 맞나? 오 느낌표 문이. 이랬던 것 같은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은 메타버스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거랑 묶이기 전에 한알령과 묶여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따라서 중국 개봉 6년 만에 했으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으로 네, 이런 영화 배급사라던가 그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중국에 다시 또 진출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유뿐만 아니라 뭐 키스트, 초록뱀, 기타 등등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뒤에 괜찮은 거래량 하나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건 메타버스랑 NFT에 묶여있던 대부분 종목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다시 심화돼서 사람들도 영화관 안 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유라는 회사는 영화 배급 업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겹악재로 묶이면서 빠지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동향 같은 거를 좀 봐도 어제 오늘 이 종목은 빠졌지만 외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금융투자 얘네들은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이쪽 섹터는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매매 동향 자체 나쁘지 않고요. 뭐 거래량 뭐 무시무시하게 실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잘 대응하면 사실 큰 손실 없이 혹은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은 뭐 차트는 뭐 분봉도 애매하고 120분봉 같은 경우도 이제 12,000원 하나 남았어요. 어, 아마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흔들어 줄 수 있는데 요 자리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17,000원 평단 얘기했으면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정고점 올라가자 요런 생각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과거처럼 다시 메타버스랑 NFT 이쪽으로만 돈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시장이 박스권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테마들이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테마들이 순환한다라는 건 한쪽 섹터에 돈이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과거 이런 모습처럼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으나 자리를 잡고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영상 섹터, 미디어 이쪽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진짜 단기간에 좀 나와야겠어요. 저 이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500원 정도 아래로 평단가를 조절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탈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5,000원 아래로 평단가를 조절해야겠죠.
요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다시 61선 14,000원 부근에서 싸움을 벌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리는 시장 폭락하면서 쉽게 깨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복하는 것도 과거처럼 그렇게 강한 저항 구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5,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 구간이 형성돼 있을 만큼 이 저항 구간 전 아래로 평단가를 맞춰야 뭐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뉴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평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신규 진입해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반등하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 섹터도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들어가는 신규 진입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목표가를 15,000원 이렇게 보진 마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 14,000원 정도 짧게 요 정도 선, 이 481선 회복하고 60분 봉상 61선 만나는 한 요 정도 14,000원 200원 정도를 짧게 보시거나 2차 목표가를 15,000원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컨텐츠 이쪽 섹터는 가지고 있는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메타버스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컨텐츠 전쟁의 수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섹터인 만큼 회사가 재무만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 여러 컨텐츠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실 만한 가치는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을 할 때도 내가 단기 관점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가치까지 생각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갈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방에서 알려드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배워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